저희 어머니가 은퇴하셨거든요. 그 용돈 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쓰실 수 있게끔. 몇 달이 지났는데 100원 하나 안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2009년식 차를 타고 계셨거든요. 최근에 차를 한번 바꿔드렸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이제 효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한 번도 효도를 안 한 적이 없어 라고 하시죠.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실제로 그 나라에 신고한 금액인 거죠. 생활용품 그거는 한 5억 정도 나온 것 같고,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물건 판매한 게 4억 5천. 요거는 법인 사업자 자동차 관련 그 제품 34억 5천. 요거는 교육업인데 16억 정도. 요거는 물류회사 하고 있는 건데 22억 정도 되고요. 시청자분들은 사실 대표님까지 바라보고 시작하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팔아야 될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 하지 마시고 위탁 판매나 중국 구매 대행이나 남의 물건을 올려서 팔아보고 잘 팔리면 디벨롭해서 그때 수입해서 팔아도 늦지 않는다.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그맣게 사업하고 있는 구대판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네. 왜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에요. 원래 항상 탈 쓰고 나왔었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 맨날 탈 쓰고 나오거든요. 가늘수공업 채널이기 때문에 좀 적긴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죠. 지금 되게 이른 시간인데 지금 몇 시죠? 5시 50분.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서울이다 보니까 막히거든요. 그거 좀 줄일 수 있고 조용하잖아요. 아침에 사무실 일도 조용하니까 혼자서 하고 싶은 일 좀 더 정리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늦게 출근해봤자 집에서 잠만 더 자나요? 직장인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직장에 다니셨어요? 원래는 이거랑 아예 관계없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제가 작년 5월 달에 퇴사했거든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 49 막 그쯤에 나가게 되면 또 취업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랑 직장에서 낮은 급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례하게 보상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러지 않겠네? 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난 여기에 뼈를 묻을 생각을 했는데 내 살 길을 찾아야겠구나. 바로 그 부업 검색해가지고 그때 코로나 시국이라서 구매대행 부업, 쇼핑몰 이런 게 막 떴었어요. 신사임당님이 창업 다마고치 막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럴 때였어가지고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처음 했던 거는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재고 없이 할 수 있는 거. 무재고 리스크라 하길래 부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부업을 통해서 퇴사하기로 결심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구매대행으로 하던 거 강의 사업도 하고 배송대행지 차리고 3PL 만들고 나서 퇴사했거든요. 다 만들어 놓고 이러면은 내가 나와도 괜찮겠구나 싶을 때쯤 나왔어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이 시간쯤 나가서 사무실 가서 한 9시에서 10시까지 일 보다가 회의할 거 있으면 직원들이랑 잠깐 회의하고 저녁 7, 8시까지 일하다가 강의 있는 날은 8시부터 강의하고 강의 없는 날은 거의 미팅. 어제도 미팅이 11시인가 11시 반에 끝났어요. 커피 챙기고 6시쯤에 나오면 딱 사무실에 올라가서 앉으면 6시 반 돼요. 처음에 하루에 3, 4시간 자면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부업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오늘 물건을 올리면 내일 팔리면 어떡하지 나?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팔렸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회사나 열심히 다녀야지. 역시 허상이었어. 그런 생각하다가 지우러 들어갔는데 빨간색 1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신규 주문이었어요. 마지막 날 30일 차에 딱 하나 팔렸어요.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황금색 사슴 모양 동상 인형이었어요. 팬티바람으로 막 뛰어다녔어요. 아내가 밑에 집에서 올라와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되게 사업이 성공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다가 쇼핑몰 수업을 듣게 됐어요. 수업은 되게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코어가 있을 것이다. 다른 게 있을 것이다 싶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진짜 찐 정보를 알고 싶다. 그때 당시에는 쿠팡보다 네이버가 좀 더 우세했던 시기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가격 비교 최상단에 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밑에 내려보면 대표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무례한데 팁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냐고 몇백 명한테 전화를 했고 받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그 받으신 분들이 저 같은 캐릭터가 없었을 거잖아요. 기특하다고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찾아와라 하시는 분도 있었고 크몽에도 마케팅 잘하시는 분들 서비스를 하잖아요. 무턱대고 뭐 알려달라고. 마케팅 업체 대표님 한 분은 지금도 연락하고 서로 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 쫙 돌리고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을 시점이에요. 매출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는 진짜 내 방향성을 정해야겠다, 더 사업에 몰두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찰나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당신의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3가지 방법, 그게 뜬 거예요. 결론은 숫자 5을 세고 무조건 바로 시작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세요라는 거에 제가 꽂혀가지고 성공할 거라고 후원 장담을 해야겠다. 카카오톡 친구 명단을 보는데 다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들한테 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럼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 아침 7시에 그분 사무실로 가려고 차에 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으니까 급하게 막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그분 사무실 확인해서 당신한테 수업 들은 사람이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방으로 부르시더니 노트를 딱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매출 2천만 원 나오는데 1년 안에 성공해서 나를 다시 부르게 할 거다, 물론 이걸 공손하게 얘기하고 돌아 나가는데 그분이 저를 딱 잡더니 마스크 잠깐 내려보세요. 당신 얼굴 기억할 테니까 꼭 성공해서 나랑 같이 협업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그때 그 말이 엄청난 트리거가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1년 안에 찾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가 22년 10월 달이었고 진짜로 1월 달에 그분을 다시 진짜로 만났죠. 매출 1억을 찍고 나서 그분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죠. 그분께서 또 잘 받아주셨네요. 자기 제자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찾아왔으면 절실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상담해 주신 거지 않을까요? 저번 주에도 만났고 다음 주에도 만나고 한 달에 한 2-3번은 만나는 것 같은데 그분의 도움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절대 못 왔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을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수많은 분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영위해 나갈 수 있구나, 요즘도 많이 생각하고 예전에도 많이 생각했고. 아이고 가시죠. 집에서 일하다가 한 평 반 되는 소호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 사무실에서 제 방이 그때 소호 사무실보다 커요. 처음 사업 시작하고 이 사무실로 이사 온 게 한 만으로 2년 됐나? 그럼 금방 확장을 하신 거네요? 지금 계신 사무실은 몇 평 정도 돼요? 공급 면적 100평 하지만 실평수 50평. 여기입니다. 들어오시죠.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직원들은 9시 반에 출근. 대표님만 일찍 오시는 거예요? 네, 일할 것들 생각 정리도 좀 할 수 있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팔을 했습니다. 장난이고요. 이걸 써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좀 뭔가 마음이 편한. 이렇게 오전에 출근하셔서 아무도 없을 때 주로 어떤 업무를 혼자 보시나요? 저희가 지금 오늘 행사하는 날이어가지고 이 골드박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벤트들을 하거든요. 오늘 저희 회사 제품도 이 이벤트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저저번 주에 한번 했었는데 홈인테리어 카테고리에서 저녁 7시인가 그때 기준으로 판매 1등이었어요. 똑같은 상품을 한 번 더 하자고 쿠팡이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벤트 있으면 이벤트 확인하고 슬랙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커머스 팀, 디자인 마케팅 팀, 3PL 팀, 프로그램 개발 팀, 업무 해야 되는 것들 쭉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죠. 그럼 지금 주로 판매하시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생활용품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고 주력 사업은 자동차 관련 제품.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실제로 그 나라에 신고한 금액인 거죠. 생활용품 그거는 한 5억 정도 나온 것 같고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물건 판매한 게 개인 사업자고 4억 5천, 요거는 법인 사업자. 자동차 관련 그 제품 34억 5천, 요거는 교육업인데 16억 정도, 요거는 물류회사 하고 있는 건데 22억 정도 되고요. 배송대행지라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물류대행 서비스업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물건을 대신 보관해주는 그거 하고 있고 매출은 요 정도 나오고 총 거래액은 한 200억 정도 될 거예요. 거래액이 뭐 다 제 돈은 아니니까 매출이 한 80억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물류업은 10에서 15% 정도 남는다 보시면 되고 판매는 상품마다 다른데 광고비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마진율이 40에서 50% 정도 남게 되어 있어요. 자사몰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쿠팡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던 거를 수입해서 가지고 와서 인증받고 판매를 하고 있죠. 크게 기여를 하거나 기억에 남는 상품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많이 팔았던 전기톱이었어요. 전기톱. 10월, 11월 그쯤에 벌목할 시즌이니까 그때 많이 팔았죠. 상품을 여러 개를 올렸는데 톱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톱 중에서도 톱 중에 톱, 얘는 진짜 싹수가 보인다, 배웠던 걸 그 이상을 투입을 해서 마케팅들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문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들어와서 주문하는 곳을 여러 군데를 썼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잖아요. 한 곳에서 감당이 안 돼서 당분간은 여기다가 부탁을 해라, 우리가 지금 뭐가 없다, 그럴 정도로 톱을 팔았었죠. 듣기로는 그 톱 하시면서 CS도 직접 관리하시고 막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녁 시간에 좀 여유로울 시간대에 물건이 도착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전화했어요. 리뷰 좀 써달라고. 물건 잘 받으셨냐? 제품 괜찮으시면 리뷰 한 번만 부탁한다. 리뷰 하나가 있고 없고가 진짜 크거든요. 전화를 많이 할 때는 40통 50통 됐어요. 하루에 대여섯 건을 확보한 것 같아요. 리뷰가 효과가 무조건 있는 게 하루는 이때쯤이면 몇 개가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해가지고 리뷰를 봤는데 전기톱을 쓰고 너무 실망을 하셨나봐요. 쓰레기 제품 팔지 마세요. 중국산 그 쓰는 거 아님. 그런 리뷰가 달리니까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리뷰가 그만큼 중요해요. 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잘못된 제품이 갔어요. 그래서 그거 새 거로 바꿔드리고 서비스로 또 다른 제품 하나 원하는 거 하나 보내드렸죠. 대표님 입장에서도 손해가 있는 느낌이 있나요? 아, 전혀 그게 손이 절대 아니죠. 그거 아까워하면은 사업하면 안 되죠. 당연한 투자라고 봐야죠. 그때 톱 팔아서 1억 팔았어요. 톱으로 월 1억이요? 네. 구할이 톱이에요. 전기로 가는 톱, 엔진으로 가는 톱 여러 가지 있죠. 톱 이외에 또 기억에 남는 제품이나 사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던 제품이 있을까요? 금액적으로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진짜 사업을 배우게 된 그게 하나 있는데 예토기라고 있어요. 벌초할 때 쓰는 거 있죠.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 입고되면 다 팔리고 입고되면 다 팔려요. 너무 잘 팔리니까 컨테이너로 가져와야겠다. 2컨테이너 분량인가를 한 번에 가지고 왔어요. 순식간에 동났어요. 4,000대? 하루에 주문이 많으면은 막 100개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당근마켓에서 알바 뽑아서 전화를 다 돌렸어요. 소비자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지금 급하게 품절이 됐다. 서비스로 뭐 드릴 테니 며칠만 기다려달라. 4분인가를 뽑아가지고 전화를 계속 돌렸어요. 근데 전화가 또 미친 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품이랑. 예초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자마자 작동이 안 된다. 전체 상품의 절반 이상이 똑같은 거예요. 중국 공장에 얘기를 했더니 중국 공장은 난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다 창고로 가가지고 반품 들어온 거 원인 분석해봤더니 결국엔 모터가 이상했던 거예요. 전부 다. 저희 회사랑 협업하고 있는 공장도 다 자기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부품은 저기서 저 부품은 저기서 이렇게 갖고 올 거잖아요. 모터 공장이 이상한 모터를 끼운 거예요. 그 모터 때문에 대량 반품이 나서 그때 엄청 손해를 봤어요. 몇 억대로 봤을 거예요. 몇 억대로.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서 너무 열이 받는데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런저런 보상안을 내놓길래 보상해주지 말고 이번 건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을 테니 앞으로 가지고 올 물건 금액 깎아달라. 그리고 모터 공장 가자. 또 사장님한테 잘 얘기하고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수입을 해주죠. 그때 좀 관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관시가 뭐예요?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부르는데 서로의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넌 내 친구니까 이거 해줄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싸준 건 거의 한 40% 가까이 싸줬어요. 예초기 말고 또 다른 제품들도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관계를 유지해 나가니까 몇 개 상품은 아예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만 받는 것도 있어요. 그 거래 업체랑 지금까지도 거래를 하시는 건가요? 그쵸. 바꾸려고 그랬어요, 업체를. 다른 업체에서 알고 연락도 왔어요. 이메일로. 자기는 더 큰 회사다. 우리랑 하자. 저도 의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믿어주고 공장을 좀 더 밀어줬죠.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몇천 대라 그랬잖아요. 폐기물 업체에서 트럭이 몇 대가 와가지고 가져갔어요. 직원들이 그 폐기를 같이 중국에서 모든 걸 다 포장을 맡기면 제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안에 내부 구성품들을 20만 원짜리 파는데 대충 보낼 수 없잖아요. 직원들이랑 막 새벽까지 막 확인하고 박스 포장하고 막 그랬었어요. 포장해서 보냈는데 그것들이 반품이 다 밀려 들어오니까 다시 가서 반품된 거 뜯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또 살릴 수 있는 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성품들 중에 다시 재조립하고 폐기할 거 막 폐기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를 새벽에 막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때 그 컨테이너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출고하고 있는 장면. 이게 거의 새벽이에요, 새벽. 힘들면서도 웃기니까 자기가 이게 스톱모션 걸어놓고 찍어놓은 거예요. 대량 환불 터졌던 그 예초기가 터지기 직전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직원들이랑 포장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들어왔어. 그대로 다시. 이거에 몇 배가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판매하고 계신 제품의 종류가 자동차 용품이랑 생활용품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자동차 용품으로 팔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잘 팔리다 보니까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내 브랜드로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사입하고 로고도 인쇄하고 금형도 새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브랜딩의 시작 단계인 거죠. 구매 대행으로도 충분히 매출이 나오고 수익을 올리고 계셨는데 브랜드까지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레이싱 팀도 만들고 앰버서더 유튜버들도 만들고 여러 이벤트들도 하고 오프라인 행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따져보면 안 하는 게 지금 당장 더 남을 수도 있고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업이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던 거를 많이 하는 거, 하던 거를 발전시키는 거, 둘 다 사업을 확장한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던 거를 여러 개 하는 거는 양적 팽창이라고 생각하고 하던 거를 발전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런 걸 전 질적 팽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질적 팽창으로 사업을 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나 회사한테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다른 서비스들과 결합을 해서 훨씬 더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내가 하던 서비스나 제품을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혹은 내가 하는 방식을 원래 남의 걸 팔고 있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던 것처럼 브랜드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걸 전 질적 팽창이라고 생각하고 양적 팽창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질적 팽창은
하다 보면 새로운 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제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구매 대행을 하다가 사입하고 브랜딩하고 레이싱팀 만들고 물류회사 만들고 3PL 창고를 하면서 아예 모르던 새로운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물건이 들어올 때부터 팔릴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누가 마진을 얼마를 가져가고, 이거 생산 단가는 얼마고,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야 싸고, 인천 창고는 어디에 보관해야 싸고, 다 아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생활용품 브랜드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레드오션이거나 좀 판매자가 되게 많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판매자가 많아도 팔 수 있다. 싼 것도 많이 팔면 돈이 된다. 레퍼런스 브랜드처럼 만들었던 브랜드인 거예요. 창고 가서 보시게 될 텐데, 저희가 얼마 전에 빗자루를 팔았는데 2시간 동안 2,900개인가? 다이소에도 살 수 있고 쿠팡에서 살 수 있고 뭐 어디든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런 건 안 돼 하면서 막 특별한 걸 찾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대략 몇 개 정도 제품을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3, 40개 되는 것 같아요. 쭉 봤을 때 상품으로 보이는 거는 없거든요? 제3자 물류라고 해서 남의 물건을 대신 받아주고 보내주고 그런 창고가 있어요. 그 3PL 창고를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그 로켓그로스나 뭐 국내에서 판매해야 되는데 창고가 없는 분들이 임대를 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창고 일부분을 좀 빌려 쓰는 거죠. 저희 회사 것도 보관하고 다른 회사 화주분들 것들도 보관하고, 저희 창고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가보실까요? 가시죠 그럼. 대표님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크게 도움이 되셨던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되게 많은데 저희 스승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에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했었어요. 누가 자꾸 슈퍼챗을 쏘는 거예요. 10,000원, 뭐 50,000원 이렇게. 슈퍼챗 쏜 사람 이름이 제 친구인 거예요. 라이브 끝나고 전화를 했죠. 나 어떻게 알았냐? 아, 딱 보고 넣은 것 같더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더 커질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씨가 다니던 회사 그냥 때려치고 저의 그 소호 사무실, 아까 말했던 그 한 평 반짜리 사무실로 그냥 자기가 출근해가지고 저를 도와줬어요. 얼굴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탈 쓰고 있으니까. 판다타를 쓰고 라이브 방송 중이셨는데 그쵸. 친구분께서 목소리를 알아보고 슈퍼챗을 맞아요. 쏘신 거네요? 그때 또 그 소호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었어요. 그 친구는 서울 살았고 경기도까지 와서 출퇴근하고 막 그랬어요. 대표님이 어떤 점을 보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좀 더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저를 도와주러 온 것 같아요. 그럼 친구분 이외에도 가족분들은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항상 걱정하시는데 살살 몸 신경 써가면서 100% 믿고 신뢰해 주시죠. 병행하면서 거의 잠 줄여가면서 3, 4시간 정도 주무시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셨는데 안 힘드셨어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고진감래라고 분명히 뭔가 노력하면 보상이 오거든요. 저는 알고 있고 내 사업을 하면은 하는 만큼 준단 말이에요.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힘들어도 결국엔 돌아온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게으름뱅이인 줄 알았어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고,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시작한 건 전혀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어쩌다 유튜브 봐서 구매 대행을 알게 됐고, 배송 대행질을 하게 됐고, 내 브랜드 로고 붙여가지고 가져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아, 난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지, 처음부터 아, 난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일단 뭔가를 시작하고 나서 대표님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또 사업이 확장한 거네요. 그죠. 여기가 창고입니다. 좀 물량이 늘어나서 저 위에까지 쓰고 있어요. 저희 회사 제품들도 있고 3PL 창고다 보니까 임대료랑 인건비는 부담되고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 분들의 물건도 같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여기 오셔서 어떤 업무들을 주로 보시나요? 여기서 업무들은 저희 센터장이 다 주관해서 하는 거고, 저는 여기 와서 문제 생겼을 때 보거나 신규 상품 입고됐을 때 잘 왔나 그런 거 확인하러 한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박스 종류들 엄청 많잖아요. 택배를 보내야 될 때 그냥 보내면 그 상하니까 저희가 사이즈별로 다 박스를 이렇게 구비를 해두는 거예요. OPP 테이프나 저런 것도 저기 있잖아요. 상품에 맞춰서 여기서 패킹을 하고 저 가운데에다가 놔두면 택배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쿠팡 기사님들이 물건을 다 실어서 가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저희 회사 제품은 아니고 다른 대표님 물건인데,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애들은 쿠팡으로 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로켓그로스라고 써있죠. 쿠팡으로 입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인이 집에서 하거나 창고를 빌리더라도 이 랩핑지 사야 되지, 그리고 이 밑에 파레트도 쿠팡이 원하는 파레트가 있어요. 규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3PL 업체에다 맡기시죠.
왜 굳이 이렇게 큰 창고를 직접 운영하시는 제가 거예요? 아까 질적 성장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창고를 운영하는 게 불리할 수 있는데 물량이 모이다 보면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싸지는 순간이 와요. 물량을 모아놨으니까 운영비를 다운시킬 수도 있지. 밤 12시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남의 창고를 쓰면 가서 열어보지도 못하는데 저는 마음대로 열 수도 있지. 그리고 저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제가 다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창고에 구멍이 나서 비가 다 새가지고 제품이 다 젖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도 많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온라인 셀링 하시는 분들 중에 큰 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인 분들은 3PL 창고에서 잘 안 받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물건은 적으니까. 그래서 저희 창고에는 그런 소규모 화주분들을 다 모시고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거든요.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쿠팡에 이 창고는 물건을 이렇게 해야 좋아하고 우리만큼 하는 데가 없어요. 이 지역에서 쿠팡으로 나가는 물량이 제가 알기론 저희 업체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이나 로켓크로스를 시작하시면서 듣는 얘기가 이 시장에서 끝물이 아니냐. 근데 대표님이 생각하실 실제 시장 상황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그거 앉아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레드오션인 거 맞고 쉽지 않아요. 하는 방법은 쉬운데 제대로 돈을 벌려면 정당한 노동이 들어가요. 레드오션이지만 여기서 조금만 튼다라는 생각으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실 거라면. 그런데 치킨집 창업할 때 뭐 2억 3억 우습게 들어가잖아요. 창업하는 것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기회는 레드오션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요화정, 아이스크림 가게, 블루오션이었을까요? 교촌치킨, 이것도 새로운 치킨이었을까요? 아니 그냥 원래 있던 치킨에 간장 바른 거였잖아요. 이렇게 레드오션 속에서 뭔가 블루오션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유저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많은 유저풀들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약간만 비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지금 이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수익이 안 나거나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분들에게 대표님만의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잘하는 분들 다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알게 됐던 가장 큰 요소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의 홍수들 되게 많잖아요. 내가 받아들인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몇 개나 해봤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몇 번이나 해봤나 따져보면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세 번, 네 번 도전하신 분들 많지 않을걸요. 처음에 그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분들 중에 얘기하는 걸 듣고 뭐야, 뻔하네, 내가 알고 있는 거네, 이게 다야? 두 번째 만난 분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랑 나랑 뭐가 다르지? 그 사람은 했던 사람이고 나는 그냥 정답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해답은 이미 알고 있으니 그거를 실행하는 실행력이나 행동력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쵸, 그쵸. 실행력 되게 이제 진부한 얘기인데, 저 같은 아무 능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뭘 해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지금 계속 누차 말씀하시는 게 실행력이고 그거에 원천이 유복하게 자라셔서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평범한 집에서 자랐고 완전 평범도 아니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시장에서 라면을 끓여서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 자녀를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공부를 그래도 꽤나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취업을 하고 그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 야간 대학을 6년인가 8년을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창업을 하고 2년인가 3년 동안 집에 돈을 못 가져다 줬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부유한 집에서 자란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 수 있게끔 키워주셨어요. 저희 유치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아이스링크가 있는 곳에 다녔었거든요. 중학교 때 뭐 학원도 보내주시고 가요도 시켜주시고, 나중에 크고 나서 알았죠. 가난하다라는 거를 못 느끼게 해주면서 키워주셨구나. 잘 되고 나서 부모님을 위해 해드린 게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은퇴하셨거든요. 은퇴? 그 용돈 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쓰실 수 있게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100원 하나 안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2009년식 차를 타고 계셨거든요. 30만이 넘었어요. 최근에 차를 한번 바꿔드렸죠. 매장들 다 모시고 다니시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차가 뭐냐, BMW의 7 시리즈 타고 싶다 하셔가지고, 비싼 차 아니에요? 그래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했다. 티는 안 내시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미소, 저 이런 미소 처음 봤어요. 아, 그 옆에가 사주신 차인가요? 네, 요 차 사드렸는데,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이제 효자는 갔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래서 이 선글라스를 쓰는 겁니다. 한 번도 효도를 안 한 적이 없어 라고 하셨어요. 생각이 나네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뭐 갚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부모님 잘 해드려야죠. 대표님 지금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저희 회사 브랜드 앰버서더들이 있는데, 그 앰버서더 분들 중에 한 분이 쓰시는 그 사무실 겸 레이싱 팀 게러지라고 하죠. 차고지를 가려고 합니다. F1 보면은 벤츠도 있고, 그리고 뭐 에스턴 마틴 뭐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레드불도 있거든요. 음료수를 파는 회사잖아요. 그런데도 F1 팀을 만들어서 대회 나가고 성적도 꽤 괜찮거든요. 레드불을 마시면 힘이 넘쳐 라는 거를 자동차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레이싱 팀을 운영함으로써 혹은 레이싱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은 없죠.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자동차 업계 어떤 대표님도 저한테 레이싱은요 돈 안 되니까 홍보 때문에 하시는 거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주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브랜드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은 게 뭘까?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관련 유튜버들한테 앰버서더를 맺어야겠다. 아예 우리 회사 소속으로 활동하는 애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뭐 1년 단위, 2년, 이 사람의 영상이 곧 우리 회사 영상이 될 수 있게끔 레이서인 분들도 있고 활동하는 자동차 유튜버 분들도 있고 8명 정도 될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처음에 미쳤다 그랬거든요. 한두 편 해보고 성과가 나오면 계속 해야지 왜 연간 계약을 맺냐고. PPL을 한번 뿌리면 그 당시에는 제품의 매출이 빡 올라가요. 그 영상의 트래픽이 끝나면 제품도 같이 안 팔리거든요. 꾸준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 브랜드를 인식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앰버서더 형식으로 유튜버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게 그 유튜버랑 협업해서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싸지도 않았어요. 3,500만 원어치가 2시간 만에 다 팔렸고 또 했는데도 또 2시간 만에 또 3,500만 원어치가 또 다 팔리고 또 7,000만 원어치도 하루 만에 다 팔렸어요. 저희 회사 앰버서더가 아니었으면 그게 가능했을 것인가. 상품이 좋아도 그 유튜버를 이 회사가 밀어준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렇게까지 많은 트래픽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고 그 유튜버도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판 건 처음이라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저희가 F1이나 그런 엄청 큰 대회를 나가진 않죠. 제가 그 소규모 대회를 나가야겠다, 스폰서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항상 댓글에 저희 회사랑 비교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외국계 기업인데 저희 회사를 항상 걔네 회사 짝퉁이네 거기에 긁혀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팀이 레이싱 팀을 후원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 경기에 나가고 걔네도 그 경기에 나와서 서로 스폰서십을 하고 있어요. 같은 경기를 뛰니까 그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걸 얘네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회사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어차피 옷에 패치들은 다 붙어 있어요. 그쪽이 후원하는 사람들 중에 레이서도 있고 유튜버 겸 레이서도 있어요. 자기네만 찍을 게 아니라 경쟁 회사들도 같이 찍을 거 아니에요. 다른 팀도. 그럼 거기에 같이 노출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어도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비슷한 급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한 거죠. 여기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러지예요. 와, 네.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뭘 영화에서 아니 경기에 썼던 그 차고 이거는 우리 유튜버분 개인 차. 그래서 여기서 정비 같은 거 필요할 때 저희 회사 제품 써서 정비도 하고 이 차가 저희가 처음 샀던 레이싱 대회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산 거예요. 구매하는데 얼마나? 1,200인가 1,300만 원? 부담이 안 되네 했는데 선수들 옷 사입히는데 헬멧 위아래 수트, 장갑, 신발, 양말, 내복, 티셔츠, 하네스 그리고 시트 바꿔야 되죠? 휠 바꿔야 되죠? 타이어 바꿔야 되죠? 한 번 나가는데 몇 천만 원이에요. 그날 시합 나가면 선수분들 숙소 잡아야 되니까 숙소비에 저희 직원들 가야 되니까 직원들 숙소비에 참가비에다가 메카닉 분들 비용에다가 못해도 7천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비용이 중요한 건 아니었었어 가지고 한번 나가서 그 나간 소스들이 계속 돌아다닐 거고 우리가 그 소스를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알게 될 거고 실제로도 자동차 만들기 동호회 그런 데서도 올라오고 어느 대학교의 학과에서는 저희 회사 제품을 이용해서 다 써요. 과별로 뭐 예산이 들어오나 봐요. 그럼 그 예산으로 저희 회사 제품을 다 사고 막 작년에 한 회 참가하신 것만으로도 올해 기대 효과를 보신 거예요? 예상보다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 효과가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레이싱 대회에 나가주는 선수분들은 전부 다 유튜버예요. 레이싱 대회에 나갔다고 영상을 찍어 올리겠죠. 찍으러 오는 그냥 유튜버들도 있을 거고 인터뷰라도 하겠죠. 곳곳에 대표님 브랜드의 뭐 로고나 이미지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 계속 보이는 거죠. 스며들게. 또 브랜드 효과를 본다라는 게 점점점 자사몰 매출이 오르고 있어요. 알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은 사실 대표님까지 바라보고 시작하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팔아야 될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 하지 마시고 위탁 판매나 중국 구매 대행이나 남의 물건을 올려서 팔아보고 잘 팔리면 디벨롭해서 그때 수입해서 팔아도 늦지 않는다.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쉽게 많이 올려서 대량 등록, 단자동 등록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업로드를 대신해주는 프로그램. 타오바오나 도매국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상품을 긁어서 대신 올려주는 상품 등록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시중에 하나 공들여서 올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올릴 수 있는 양이 턱없이 적어요. 확률을 높이려면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이런 프로그램으로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조건.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 끝난 건가요? 끝나면 좋은데 회의가 많아가지고 오프라인 미팅하러 가고 있습니다. AI 만드는 회사에서 쇼핑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회사의 고문 같은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소싱하고 업로드하고 자동으로 번역하고 이런 것들을 AI가 대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초보자들이 많이들 쓰시는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이 정확히 상품을 판매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들여서 올렸을 때 안 팔리면 맥이 탁 풀려버릴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올리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100개를 쇼핑몰에 업로드하려면 100개를 모아야 되고 100개의 상품의 이미지도 모아야 되고 제목도 만들어야 되고 옵션명도 만들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 번역도 하고 그리고 그 상품들을 쿠팡에 올려야 되고 11번가 올려야 되고 네이버 다 올려야 되잖아요. 하루가 뭐야, 한 이틀은 걸릴 거예요. 초보자들은 프로그램을 쓰면 검색이나 노출 잘 되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서 업로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 15분 100개 기준으로. 이틀이 10분, 15분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네네네. 처음 시작하실 때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쓰셨나요? 썼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번역이 깔끔하지 않았었어요. 번역을 하려면 상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번역을 눌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AI가 다 하니까 한 개, 두 개, 뭐 5만 원, 10만 원 그런 매출의 경험을 하고 주문 처리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쌓기에는 프로그램도 추천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 거예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고 출시해놓은 제품들 중에 초보셀러들이 쉽게 AI를 활용해서 마켓에 상품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예요. 대표님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시는 거? 저는 그 개발하진 않고 그냥 조언 정도, 그냥 셀러니까 이런 거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줘야 더 쉽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정도.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고 만들었었어요. 근데 반사기 비슷하게 당해가지고 드랍된 게 조금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니즈들을 맞추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쌓아야 되고 쉬워야 되고 직관적이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회사고 그런 걸 하려고 만들어진 회사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 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예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것, 물류업을 하는 것, 배송업을 하는 것, 보관업을 하는 것, 프로그램 하는 것도 보면은 전부 다 온라인 판매랑 관련된 사업이라서 이것저것 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까지 하면은 완전 초보자들을 위해서 입문도 할 수 있고 물건도 보내줄 수도 있고 파는 것도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그냥 여기에 맥을 다 제가 인볼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밌게 하고 있죠. 그런 신규 기능들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할인 혜택.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구대 판다님이랑 같이 협업하게 되셨나요? 영상을 봤는데 구대 판다님이 에너지가 정말 넘치시더라고요. 저분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 좋겠다. 저희가 AI에는 강점이 있지만 실제 구매 대행 시장 온라인 셀러 이쪽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얻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 연락을 드리게 됐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문의를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 정도만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야 유저분들이 매출이 나고 이득을 얻고 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팀원처럼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오른팔이라고 해도 되나?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오늘 하루 동안 대표님 이렇게 지켜봤는데 직장인보다 힘들고 고되실 것 같아요. 힘들어도 재미는 있으니까. 미래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돈이 진짜 많아지고 사업이 더 커지고 막 유명해지면 다음에는 되게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AI로 대체되고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고 점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이라고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돈이 벌리면 좋고 아님 말고 이걸 해야겠다 정해진 건 없는데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대표님이 계시기까지 가장 큰 힘이 돼준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전 진짜 모든 분들이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한 분을 꼽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피를 사주는 아내한테도 고맙고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그 주변 대표님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제 스승님한테도 너무 고맙고 진짜 모든 분들한테 진짜 감사하죠. 그럼 오늘 하루 동안 촬영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내가 우리 PD님을 새벽부터 고생을 너무 시켜서 죄송하다. 인터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파노라마 지나가는 것처럼 제 옛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참 많은 일을 몇 년 동안 했구나 라고 제 스스로 칭찬을 하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쉽게 돈을 버는 사업 하나도 없고 순간 남이 하는 거에 현혹되셔서 남이 얼마 번다더라 나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보다는 내가 얼마나 여기에 열정적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이에요. 오늘 촬영 다시 한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저 가요. 네, 들어가세요. 네.